6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정리를 하고, 원래 앞부분에서 6가지는 7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왜 그걸 딱 7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그 포맨, 이 노란색 줄친 부분부터 보면 이제 여자건 남자건 다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주로 많지 남자들도 역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이 6가지 구성 요소가 한 사람이 에로틱 자본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 6가지 요소의 중요성은 이제 이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 그리고 또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서 얘를 이제 하는 게 그 아까 페이스 페인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남자가, 우리가 이제 상상을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 사진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머리를 장식한다든지, 이제 얼굴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밝은 색으로 한다든지, 이제 뭐 어떤 디자인을 넣어서 이제 칠한다든지, 이제 그런 반면에 서양에서는 여자들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남자들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써진 논문이니까 그동안 세월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이 에로틱 자본이 얼마나 또 보편적으로 됐는지. 요즘 남자들 뭐 한국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은 다 비비크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에로틱 자본이 가치는 이제 한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는 직업이,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제 IT 산업 쪽의 사람들은, 우리가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이 에로틱 자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이제 괴짜, 뭐 기익스가 괴짜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괴짜들, 그러니까 뭐 거의 에로틱 자본의 구성 요소들이 거의 없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이제 여기서 직업 중에서도 이제 게이샤, 일본의 게이샤와 그 창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에로틱 자본을 하나의 이제 이센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기 직업에 이제 부여하는 거죠. 호스티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찻집 그런 데서 이제 호스테스의 역할도 하지만 엔터테이너의 역할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아티스트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기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치, 이제 이 6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성관계에 대한 이제 매매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사람들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코르티잔, 그러니까 창녀는 이제 매매춘, 이제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매매춘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제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사회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대화도 잘 나누고, 우아한 뭐 매력적인 거 다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거죠. 이 에로틱 자본의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 이거는 이제 넓게 봐서는 이제 엔터테이너 오큐페이션, 이런 어떤 연예 산업, 연예인이라는 직업, 그런 거로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can be also very real in private context. 이제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실제 에로틱 자본이 많이 이제 우리들의 개인적인, 우리가 꼭 엔터테이너가 아니어도 이것은 실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 더 구성 요소가 사실 있다. 그 7번째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women erotic capital is closely tied to their fertility. 그러니까 fertility가 그런 재생산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여성의 그 에로틱 자본이 이 재생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인도에서는 특히 이제 서부 인도 그쪽에서는 이 재생산이 아주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리고 여자의 이걸 재생산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의 여성의 섹스 어필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래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까지 생산하는, 이제 아이까지 이제 낳는 그런 게 결혼 전에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아이가 이제 전반적으로 인도에서는 아이가 아주 결혼해서 이제 아주 그냥 핵심적인 꼭 필수적인 요소고,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커플은 정말 불행하게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이제 그 동성애를 이제 낙인을 찍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많은 문화에서 꼭 인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화에서 이렇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여자,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되기 전에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나이에 그런 여자가 이제 더 additional attraction, 더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여성에 대한 예가 나오네요. 이탈리아 남자는 그런 아름다운 예쁜 아들을 가진 그 여성을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다리, 각선미가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긴 머리. 근데 이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가 이제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fertility, 이 생산성, 이 재생산에 대한 능력, 이거를 하나의 이제 에로틱 자본의 7번째 요소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7번째 요소로 이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요소는 특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제 남자는 재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 사람이 6개나 7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건 좀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21세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가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 사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 당연하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거의 자녀를 낳는 커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그 에로틱 자본이 있고 우리 자본에 이제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문화적인 자본이 실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게이샤 문화, 유럽의 그런 창녀 문화, 이탈리아의, 그리고 헤테르, 그릭의 헤테르도 그런 건가 봐요. 찾아볼까요? 그런 헤테라. 그래서 고학력의 펑셔닝 원 아티스트, 엔터테이너. 약간 조선시대 기생의 느낌이네요. 헤테레, 이제 일본의 게이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그 코르티잔, 이제 이런 여자들처럼 이 문화적인 자본과 이 에로틱한 부분이 같이 이제 믹스가 돼 있는 아주 그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 노래 그런 예술적인 면들,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그게 그러니까 와, 여러 나라 문화에서 다 있었네요. 그런 여자들이 시, 뭐 음악, 춤을 다 하면서 동시에 이 여자들은 아름다움과 섹스 어필이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로니카 프랑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이제 그 이탈리아 시인이자 코르티잔이었대요. 16세기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우리 배우들, 가수들이 실제 이제 뭐 에로틱한 그런 섹시하지 않은 여자들이 없잖아요. 아니, 여자들뿐만이 아니고 그게 지금은 가장 최고의 중요한 점 아닌가요? 비디오, 비욘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에로틱 자본은 이런 에스테틱한 부분, 그런 뷰티, 비주얼, 보여지는 거, 피지컬, 육체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런 이제 성적인 매력. 근데 이제 이 사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런 점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보여지는 걸 이제 에로틱 캐피탈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반대의 성, 내가 여성이면 남성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실제 소셜 컨텍스트, 이제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런 에로틱 자본들이 다 중요하게 다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어떤 문화에서는 이 재생산 능력, 생산력이 또 이 에로틱 자본의, 특히 여자 에로틱 자본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에로틱 파워하고 에로틱 자본, 에로틱 힘과 에로틱 자본을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에로틱 자본은 결국 파워다. 힘이 있게 이제 이 모든 사회의 그런 생활에서 작용이 된다는 거겠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스킬이 필요한 부분인데 배울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발달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태어나면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배우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예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재생산 능력이 중심적인 요소를 차지하지 않는 문화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더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더 활발하게 그걸 사용을 한다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7가지 에로틱 캐피탈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저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문화마다 다르다는 걸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살펴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 이제까지 그러면 이제 시대를 걸쳐서 이 에로틱 자본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더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지, 그리고 여성 남성이 계속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다른지. 근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 부분은 이 현대사회에 한정돼서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장 그리고 2장에 걸쳐서 하는 얘기가 intellectual precursors.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뭐 literature review 해서 기존 연구, 지난 이제 세기 동안 이 부분에서 누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보는 식인데, 이 사람은 precursors, 그래서 선구자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만큼 이제 에로틱 캐피탈을 연구한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누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연구 성과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